지겹더라도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5분 이상 안 보는 거 알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좀 참아주고 이 영상을 꼭 다 보시면 분명히 이번 시험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학원에서 대원여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 이번에 대원여고 1학년 배정을 받은 학생들이 대원여고 1학년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대원여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대원여고 1학년 설명에 우선 온고지신이란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 뜻은 알겠지만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예전에 출제가 됐던 출제의 어떤 기조를 알지 못하면 시험 공부의 방향을 잡기가 힘드니 우리가 결국 내신 시험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원여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대원여고 시험을 특성을 총 5가지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학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 유형이 첫 번째입니다. 대원여고 시험이 난이도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특히 문학 시험은 되게 디테일한, 그리고 좀 이해도가 많이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개념만 정리하는 그런 공부를 했다가는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도 대원여고 문제였는데 이런 말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조의 변화, 삶의 태도를 외부 대상을 통해 표현한다, 이질적 인식,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편의 시가 아니라 2편, 3편의 시들을 주어주고 여기 있는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어떤 시는 쓰이고 어떤 시는 쓰이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작년 2022년에 객관식 3번 문제였는데 최두석의 성애꽃이라는 시가 시험 범위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 당시 학교 시험에서 보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의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개념과 학습 활동 내용을 반영한 서술형 문제 유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술형 문제는 거의 예상되는 거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서술형 2번 문제가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닦아올릴 수 있다. 요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였는데 저희 최종 자료에서는 요 문장이었죠. 정보의 바다. 요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요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출제가 예상이 된다고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의 어떤 문장 구성을 이렇게 주어줍니다. 주어져서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서술형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빈틈이 생기면 점수가 감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 서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건에 따른 의문 변동의 차이거든요. 팥잎과 파치, 이 발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결국 뒤에가 실질 형태소일 때는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이 되고 뒤에가 형식 형태소일 때는 이제 구기음화가 적용이 되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나 다 공부를 하고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역시 보시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예상되는 개념으로 출제가 되는 건 맞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교 수업의 필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안타까운 애들이 뭐냐면 학원에서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교 수업에서는 정작 졸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원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 안 듣게 되면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본인께서 수업하신 내용으로 출제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놓치면 이제 안타깝게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에 대한 내용을 꼭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문답 형식이라는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최종 자료에 제가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 문답법이라는 형식이란 게 사실은 학교에서 특정 반에만 언급이 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필기를 걷어가지고 마지막 최종 자료를 만들면서 넣어준 건데 이제 다행히 출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반의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출제가 됐을 경우에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다 해줄 것도 맞고 그 두 개를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문법의 주요 개념을 위주로 출제하는 문법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법 문제는 예상되는 것들로 출제가 된다. 근데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데 예를 들어 재작년에 2021년에 끝의 적용 조건, 동화 유형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콩밭을 이게 왜 콩밭을로 발음하면 틀리는 것인가?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 을이 형식 형태소인 경우는 이제 뒤에 구개음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이 경우에는 구개음화 조건이 아니라서 바로 뒤에 연음시켜주는 조건이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최종 자료에서는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끝을 적용한 다음에 옮긴다.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받침을 그냥 바로 연음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 내용으로 출제가 문법은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보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에가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달라지는가를 출제하셨죠. 어차피 중요한 내용은 매년 반복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년의 객관식 문제를 보면은 의문 개수의 변화를 묻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무슨 변동이 쓰였는지를 알아야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장 문법 문제, 의문 변동 문제에서 많이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인데 그걸 그대로 출제해서 대원 요거는 출제가 예상되는 문법 개념, 난이도가 있는 문법 개념은 거의 예외 없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학작품과 관련된 외부지문 출제 유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객관식 3번 문제가 윤동주의 자화상이 시험 범위였는데 이제 이거를 김수영 시인의 사령이라는 시와 비교하는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더구나 김수영의 시 세계의 어떤 보기 내용을 통해서 이 시에 대한 힌트를 줌과 동시에 처음 보는 시를 아이들이 직접 해석해내는 훈련을 거쳐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하신 거라서 외부 지문에 대한 준비는 항상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김영랑의 시와 연결되는 신석정의 어느 지류에 서서라는 걸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해서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한 다음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시와 연결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대원여고의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대원여고의 시험 출제 경향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수자학원에서는 우리 대원여고 담당하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자의 내신 대비 시스템은 우선 첫 번째는 꼼꼼한 수업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수업 교재는 이제 비어있는 본문을 제가 줄 거고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사교과서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미리 넣어주고 학습활동에 해당하는 정답을 미리 넣어줘서 아이들이 본문 내용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필기를 꼼꼼히 제가 항상 추구하는 방향이 꼼꼼한 수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필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이랑 교사교과서의 개념은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수업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교재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선별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출판사 문제를 시중에 나오는 자습서 문제나 평가 문제집 문제를 제가 보통 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문제 퀄리티도 그렇지만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학교 시험의 난이도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vez만하면 제가 주는 문제 교재로 문제를 풀게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수능, 모의고사, 학교 기출, 그리고 출판사 요 네 가지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문제 교재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일 클리닉 수업은 이제 전주에 주말에 저희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면 평일에 아이들이 와서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 복습한 내용을 이제 비어있는 본문에 스스로 정리하는, 안 보고서 써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만 신경을 쓰고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실전 시험에서 그 정보들이 머릿속에 있는 건 맞는데 이걸 뽑아내는 정도까지 훈련으로 가지 않아서 자기는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안타깝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고자 평일에 아이들이 스스로 배웠던 내용을 정보들을 개념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정보들을 인출해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매주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기출의 실제. 이거는 이제 2차 문제 교재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학생들의 단권화라는 건 결국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학원 수업, 학교 수업 이 내용이 모두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내신을 잘 받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 수업 교재에다가 아이들이 배웠던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모두 종합해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내용을 다 정리하는, 그래서 하나의 단권화된 교재를 만드는 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내신 모의고사입니다. 요거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1학년인 경우에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실력보다는 조금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실전 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난이도의 시험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이 시험을 보면서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인드를 관리해야 되는가를 훈련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는 적중가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보 때 제가 나눠주는 마지막 자료인데,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내용을 정리해주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 학교 필기 내용, 아이들의 필기를 모두 걷어서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과 제가 가르쳤던 모든 내용, 그리고 교사형 교과서 내용,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주되게 출제되는 요소들까지 같이 정리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전날에 이 마지막 직보 자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만 잘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 지문, 그리고 어휘,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대원 요거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될 겁니다. 올해도 외부 지문은 출제가 될 것이고,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서술형 문제의 조건,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저에게 내신 대비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원 요고 1학년 그 내신 대비 설명이었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영상을 오래 찍진 않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릴 게 많아요. 지금 1학년 아이들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 영상을 보는 대원여고 학생들은 조금은 이제 시간이 아까운 건 아니죠. 좀 지겹더라도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5분 이상 안 보는 거 알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좀 참아주고 이 영상을 꼭 다 보시면 분명히 이번 시험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